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전문 학습 튜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1초 컷 기출문제로 먼저 뇌를 깨워볼까요?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요구량은 순수한 건축물 뼈대 자체의 방어력이라고 거듭 강조해드렸죠? 보기 3번의 공조기 팬 효율은 기계 장비의 효율이므로 2단계인 소요량을 계산할 때 들어갈 녀석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보시면 가차없이 오답으로 팍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아주 쉽고 통쾌하죠? 부하를 계산할 때는 내가 이걸 왜 계산하는지 목적을 확실히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 에어컨이랑 보일러 용량을 얼마나 큰 걸로 살까를 결정하려면 1년 중 가장 극한으로 춥고 더운 날씨를 견뎌내는 최대 부하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집 1년 냉난방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알고 싶다면 1년 8,760시간 동안의 일상 날씨가 차곡차곡 누적된 기간 부하를 계산해야 하죠. 비싼 기계 사이즈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연간 가스비를 예측할 것인가? 이 목적에 따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최대 부하를 계산할 때 전문가들이 쓰는 아주 똑똑한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날과 가장 더운 날 100%를 완벽하게 막아내려면 기계가 무식하게 커져서 초기 장비비가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전체 날씨 중 상위 2.5%와 하위 2.5%의 극단적인 폭염이나 혹한은 과감하게 싹둑 잘라서 무시해버립니다. 1년에 며칠 안 되는 끔찍한 날씨는 옷을 더 입거나 선풍기를 틀어서 참으세요 라고 합의하는 거죠. 이를 위험률 2.5% 적용이라고 부르며 과다 설계를 막는 아주 경제적인 타협안이랍니다. 자, 이제 1년치 에너지 요금을 예측하는 기간부하 계산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고 빠른 정적 해석법입니다. 현실의 날씨는 계속 변하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실내는 20도, 밖은 0도처럼 온도가 얼음땡 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정상 상태라고 치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안팎의 온도 차이에 날짜를 곱해버리는 도일법이나 온도 구간별로 바구니를 나누는 빈방법이 여기에 속합니다. 디테일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실무에서 계략적인 연간 요금을 뚝딱 뽑아낼 때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하 산정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동적 해석법입니다. 정적 해석법과 달리 현실 세계와 똑같이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부는 시시각각의 날씨 변화, 비정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벽돌이 열을 머금었다가 뿜어내는 복잡한 추결 효과까지 전부 다 잡아내죠. 워낙 연산량이 방대해서 사람이 손으로는 절대 풀 수 없고 1년 8,760시간의 정밀한 기상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에코2나 에너지 플러스 같은 전문 시뮬레이션을 돌려야만 답이 나옵니다. 국가 건물 에너지 등급 평가 시 필수적으로 쓰이는 고도의 정밀 진단 기법이랍니다. 정적 해석법의 대표 주자인 난방도일, HDD 공식을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어느 동네가 1년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를 점수로 매긴 추위 누적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러를 켜는 기준 온도를 18도로 잡았을 때 오늘 하루 평균 바깥 기온이 0도였다면 18점 차이가 나죠. 이런 날이 열흘 있었다면 180점, 180도씨 데이라는 도일 점수가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즉, 이 누적 점수가 클수록 그 동네는 훨씬 더 춥고 보일러 난방비가 무시무시하게 깨지는 척박한 지역, 서울 그리터된 제주라는 뜻이 됩니다. 실기시험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꺾은 선 그래프 해석 문제를 1초 만에 푸는 비법입니다. 그래프에서 온도가 뚝 떨어지며 난방 에너지가 팍 치솟기 시작하는 꺾임점, 바로 B점을 돋보기로 주목해보세요. 이 점이 보일러가 켜지는 난방 개시점입니다. 만약 집에 두꺼운 단열재를 발라서 단열을 강력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B점에서 뻗어나가는 선의 기울기만 완만하게 누워버리며 난방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B점의 높이,
즉 보일러를 끄더라도 항상 켜놔야 하는 조명이나 냉장고 같은 고정 기저 부하, 전기는 단열을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훌륭한 난방도의를 쓸 때 최신 건물에서는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옛날 낡은 집들은 밖이 18도 밑으로만 떨어져도 오들오들 추워서 바로 보일러를 틀어야 했죠. 하지만 요즘 짓는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이 훌륭하고 집안에서 컴퓨터나 TV가 내뿜는 발열 덕분에 밖이 12도까지 뚝 떨어져도 방안은 훈훈합니다. 바깥이 12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를 켤 필요가 없는데 옛날 기준인 18도로 난방도일 점수를 매기면 난방비가 미친 듯이 부풀려지는 심각한 연산 오류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18도 난방도일의 오류를 완벽하게 구원해줄 구원투수가 등장했으니 바로 균형온도, BPT입니다. 이 개념은 건물의 외피, 뼈대를 뚫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열 손실을 방 안에서 자체적으로 뿜어내는 열, 내부 발열 플러스 일사가 완벽하게 커버해 주어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바깥 온도를 말합니다. 자체 열기만으로 버틸 수 있는 최후의 한계점이라서 기계적 난방이 1도 필요 없는 진짜 커트라인 온도인 셈이죠. 요즘 건물은 18도가 아니라 건물의 자체 방어력에 맞춰진 이 균형 온도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기간부와 오차가 말끔히 해결됩니다. 균형 온도를 역산하는 공식은 객관식 계산 문제의 단골 손님이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식을 찬찬히 보면 목표하는 실내 설정 온도 TI에서 우측의 괄호를 빼주고 있죠. 괄호 안은 방 안의 획득 열기 QI를 건물의 열 방어력 BLC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방 안의 자체 열기들이 보일러 역할을 대신해 든든하게 만들어낸 온도 방어분만큼을 실내 온도에서 시원하게 삭감해준 진짜 알짜 온도가 균형 온도 TB라는 뜻입니다. 이 역산 원리만 꿰뚫으시면 복잡한 숫자 대입 문제도 겁낼 필요 없이 1초 만에 부숴버릴 수 있답니다. 방금 공식 분모에 들어있던 BLC라는 녀석의 정체를 시원하게 밝혀드릴게요. 우리가 난방부하 구할 때 배웠던 두 가지 공식, 구조체 열손실 KA 델타 T와 환기 열손실 0.34 Q 델타 T 기억나시죠? 이 두 공식에서 실내외 온도 차인 델타 T를 딱 1도라고 고정해두고 미련 없이 싹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KA와 0.34Q 변수만 남게 되는데 이것들을 몽땅 더한 게 바로 건물 총 열손실 계수인 BLC입니다. 복잡한 온도차를 떼어내고 건물 뼈대와 틈새 자체가 가진 아주 순수한 1도당 열손실 본연의 능력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정적 해석법의 두 번째 무기인 빈 방법, 빈 메서드를 살펴볼게요. 빈은 온도 바구니를 뜻합니다. 1년 날씨를 단순하게 통으로 일평균 내지 않고 12, 15도, 15, 18도처럼 3도 간격의 바구니로 아주 촘촘하게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1년 중 해당 온도 바구니에 속하는 날씨가 총 몇 시간이나 있었는지 기상청 통계 데이터를 쓸어 담는 거죠. 마지막으로 각 바구니의 중간 대표값을 꺼내서 열 손실을 곱해 1년 총합을 냅니다. 단순 도일법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연간 난방비를 뽑아낼 수 있는 진일보한 계산법이랍니다. 빈 방법도 훌륭하지만 여전히 건물의 묵직한 추결 효과나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은 계산에 못 담아낸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멋지게 극복한 것이 바로 최신 트렌드인 수정 빈 방법입니다. 일사부하, 내부 발열, 외기 변화, 건물 추결, 장비 효율이라는 5가지 골치 아픈 동적 변수들을 보정계수라는 톱니바퀴로 치환해서 공식에 단단히 물려넣었죠. 며칠씩 걸리는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고 수계산만으로도 동적 해석에 버금가는 정밀도를 얻을 수 있어서 실무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굳히는 스피드 OX 퀴즈입니다. 냉방부하 계산할 때 태양열 무시하나요? 땡! 시원하려면 무조건 합산해서 퍼내야 합니다. X. 에너지 요구량에 보일러 효율 넣나요? 땡! 요구량은 순수 뼈대 성능이고 기계 효율은 소요량입니다. X.
전기의 환산계수 1.1입니까? 땡. 무려 2.75의 무서운 발전 페널티가 붙죠. X. 최대 부하 시 2.5% 극한 날씨 무시하나요? 네. 장비비 낭비 막으려고요. 5. 단열이 좋으면 균형 온도는 낮아지나요? 네. 자체 보온이 되니 보일러 켜는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5. 전부 맞추셨나요? 훌륭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길고 방대했던 냉난방 부하와 에너지 해석법 마스터 클래스를 훌륭하게 완주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렵게만 보였던 수식들이 이제는 구멍난 양동이와 온도 저울처럼 아주 명쾌하고 친숙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된 이 탄탄한 공학적 인과관계는 시험장의 어떤 비비꼬인 함정지문 앞에서도 끄떡없는 완벽한 득점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솔 아카데미와 저 전문 튜터는 여러분의 찬란한 동차 합격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 족보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